안녕하세요. 행정클리닉 김재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확진되신 분들이 자가격리하고 격리 해제 후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2022년 2월 14일 이후로 대대적인 변경안이 반영된 질병관리청 공지 내용을 참고하면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인데요. 질병관리청의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2월 14일 날 나온 자료고요. 제목은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개편안입니다. 내용은 좀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바뀐 내용만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 원수에 대해서 전부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개편안에는 실제 입원되었거나 격리된 가구 원수에 해당되는 인원만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입원 격리자 중에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제가 정리된 거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생활비 지원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할머니는 직장이 없고 아들은 직장이 있고 그리고 딸은 초등학생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들이 직장에서 확진자와 얘기를 해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확진되고 나서 이제 격리가 다 된 상태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아들을 포함해서 전체 가구 수인 5명에 대해서 모두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조건 하에서 아버지만 직장인에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똑같이 아들이 직장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나는 확진이 됐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주세요라는 식으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한다면, 그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급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굉장히 황당하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인가 하고 내가 확진자 걸려서 생활지원비 지급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도 담당 공무원은 한 가구 세대 내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다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억울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사항으로 또 똑같은 조건에서 아버지가 직장인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확진자가 되고, 확진자가 된 상태에서 다니는 직장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아들이 직장에서 확진이 돼가지고 추후 나중에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아버지가 확진자가 되고 유급휴가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말을 했다는 거죠. 제외되는 사항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전부 다 좀 불합리하고 헤게모니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활지원비에 관련된 이 변경안은 앞으로는 해당 개인만 판단하겠다. 생활지원비를 주세요라는 식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가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격리를 몇 명 하셨어요? 라는 식으로. 한 명 했으면 한 명에 대해서, 두 명 했으면 두 명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계속 공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뀐 사항으로는 접종 재택 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는 거,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급 휴가 비용은 직장인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주가 이게 신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고 우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저는 유급 휴가 비용을 주세요 그러면은 줘야 되는데, 이때 유급 휴가 비용이 기존에는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이 13만 원이 너무 과하다. 7만 3천 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제 지원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13만 원이 너무 비싸다, 또 과도하게 지급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비는 2월 14일 이후로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까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먼저 유급 휴가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만 해당이 되고, 이때 이 사업주는 기존에는 13만 원인데 상한선인 7만 3천 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 7만 3천 원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담당했던 유급 휴가비를 신청했던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기존의 급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아마 확인을 하고, 그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7만 3천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죠. 신청 지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는 지원 대상은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참 분분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1인인 경우에는 이건 이제 14일 지급액으로 월 상한액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는 14일 기준으로 48만 8,400원이고 2인, 3인, 4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4일이기 때문에 7일 기준이라면 48만 8,800원을 나누기 2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24만 4,400원이 되고, 이건 이제 1로 환산하면 1인당 34,91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이게 신청을 하시면 지급 결정은 그 관할 시군 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기간은 관할의 이 시군 구청의 그 지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지혜 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는 당연하고 격리 방역 수치 위반자는 당연하겠죠. 안 되겠죠. 기존 거하고 똑같은 것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근로자, 종사자, 즉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되겠죠.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만 제외가 되고 기타 가족은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변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도 나옵니다. 외국인도 4대 보험 가입자라면 당연히 수령이 가능하고요. 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 외국인도 가능하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상은 제가 지자체나 주민센터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만약에 자가격리를 경기도 수원시에서 했다 그러면 수원시 무슨 동에 관할 주민센터 그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신청을 하시면 이거 접수도 되고, 그리고 접수가 될 뿐더러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수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사항인데요. 격리 조건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족 내에 아내분이 확정 판정이 됐다 그러면 남편분과 그리고 기타 가족분들은 3차 접종자이면 음성 PCR이 나오면 격리가 면제가 되시고요. 2차 접종자 이후 14일에서 90일 이내면 음성 PCR이 나오면 격리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내용이 좀 알고 싶다는 그런 분들은 그 관할 주민센터나 또 관할 시군 구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현재 조건에 가족 내에 합당한 생활지원금이나 또한 유급 휴가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한 내용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